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오늘 도쿄를 갑니다. 휴대폰으로 틈날 때마다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기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의자 이코노미석에 탑승했습니다. 뼈로 느끼는 항공상 피스를 2시간 경험하면 나리타 공항 도착입니다. 도착하자마자 3터미널 쪽 식당을 왔습니다. 대충 한 끼 때우려고 기대 없이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소개합니다. 왜 맛있지? 미친 맛집 이런 건 아니고 공항에서 도쿄까지 거리가 있으니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여행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짜서 맛있다. 라멘 잘 먹고 도쿄로 이동했습니다. 왜 제가 여행을 가면 항상 비가 올까요? 제가 이번 도쿄 일정 동안 묵을 장소는 미나토구 안에 있는 미타라는 곳입니다. 여행으로 주로 오는 곳은 아니어서 한국인을 본 적이 없어요. 현지 학생, 회사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전 현지 느낌 제대로 느껴져서 좋았어요. 가끔 한국에서 유명한 곳 가면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한국인이 더 많은 것 같아. 여기는 제가 요번에 묵을 숙소, 딱 일본 호텔하면 생각나는 아다만 호텔입니다. 체크인하고 시바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공원 올 때마다 느끼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커플로 오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도쿄타워는 낮에도 이쁘지만 밤에도 이쁩니다. 마치 저처럼. 제가 아침에 얼굴 붓기가 장난이 아닌데 밤에는 좀 괜찮아. 어느덧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 위장은 밥 달라고 불만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도쿄타워에서 15분 정도 걸어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이자카야를 갈래 했는데 웨이팅이 필요하다 해서 예약 걸어놓고 근처 오뎅바를 왔습니다. 프랜차이즈인 것 같은데 정말 일본인들이 즐기는 식당을 경험하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한국인 아예 없습니다. 이건 기본 반찬입니다. 맛은 깔끔하니 식사 전 입가심으로 좋습니다. 주문한 음식 중 에다마메, 오뎅 몇 개가 먼저 나왔습니다. 전 이게 왜 이리 좋을까요? 뭔가 별맛 아닌데 계속 먹게 되는 마성의 매력입니다. 오뎅무에 신기한 게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입에 넣고 보겠습니다. 편집하고 있는 지금까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는 이렇게 겨자를 잘 발라주고 한입 하면 미쳤습니다. 와, 이거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된다. 일본 무는 한국 무랑 맛이 다릅니다. 부드럽고 더 단 느낌. 모든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거대한 유부 주머니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안에는 참치가 들었습니다. 예상한 맛있는 맛입니다. 이거는 한 팬이라는 겁니다. 전부터 궁금했는데 요번에 처음 먹어봅니다. 식빵 맛 나. 오뎅 국물 먹으면 식빵 맛입니다. 잘 먹고 원래 가려던 이자카야를 왔습니다. 최근에 생긴 곳이고 요즘 일본에서 제법 인기가 많아 웨이팅 필수라고 합니다. 저도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여기도 한국어, 한국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긴 곱창조림을 기본 반찬으로 줍니다. 한입 먹어보면 장조림만 나와, 장조림. 모듬 생선에도 주문했습니다. 때깔이 아주 좋습니다. 맛을 봐보면 아주 신선합니다. 와사비 간장에 레몬 뿌려서 살짝 찍어 먹으면 깔끔함이 추가돼 더욱 맛있습니다. 여긴 회 밑에 시소가 깔려 있습니다. 한국은 천사채가 국룰인데 일본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민트, 바질 같은 향이 있고 쌉싸래한 맛입니다. 개인적으로 깻잎이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향채대전 한국승, 그리고 여기 하이볼 깔끔하니 좋습니다. 연어솥밥이 나왔습니다. 이 메뉴는 조리가 40분 이상 걸려서 나중에 주문하는 게 안 되고 늦게 가면 주문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갓 지은 밥과 연어 알을 섞어서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먹음직스러운 밥을 한 입 먹어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맛입니다. 연어의 풍미, 알의 식감, 쌀의 단맛이 아주 다채롭게 입에서 느껴집니다. 마무리로는 호지차를 줍니다. 전 처음 마셔보는데 호지차가 녹차잎을 볶아 만든 차라더군요. 맛있습니다. 다 먹고 호텔 근처 편의점을 왔습니다. 한국 아이돌이 확실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일본 편의점은 어육 소시지가 상당히 폭력적이더군요. 제가 전부터 너무 마셔보고 싶던 편의점 생과일 음료를 마셔보겠습니다. 이 기계에 고른 컵을 넣으면 음료가 되는 방식인데 앞에서 누가 사용을 하면 기계 스스로 클리닝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컵 뚜껑에 있는 바코드를 센싱하고 뚜껑 열은 컵을 넣어준 다음 버튼 눌러주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냉동과일이 주스가 되어갑니다. 참 쉽죠? 너무 궁금했던 음료 바로 마셔보면 당연히 맛있습니다. 3,000원 안 되는 가격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요즘 한국 편의점 몇몇 점포는 이벤트 형식으로 판매한다던데 제발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도쿄에서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날이 좋아서인지 기분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근데 전 흐린 날 좋아합니다. 비 안 오는 구름 낀 흐린 날. 전 햇빛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그렇다고요. 전철을 타고 시부야를 왔습니다. 수많은 인파를 뚫고 도착한 오늘의 식당입니다. 일본 현지인들도 줄 서서 먹는 맛집입니다. 전 오픈 키친을 좋아합니다. 위생도 확인할 수 있고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웨이팅은 2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기다릴 마음은 안 꺾였는데 목이 꺾이는 슬픈 상황. 일본 친구 진짜. 고개 숙인 자 츠케맨이 온다. 드디어 음식을 받았습니다. 같이 먹을 콜라도 주문했습니다. 병콜라 귀엽군요. 소스에는 파, 김, 달걀이 들어있습니다. 소스에 바로 면을 찍어 먹어보면 미쳤습니다. 여기 층고는 지하실급인데 맛은 천상계입니다. 제 인생에서 먹은 츠케맨 중 단연코 여기가 1등입니다. 츠케맨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장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맛은 장난 아닙니다. 면, 소스 모든 게 맛있습니다. 테이블 앞에는 뜨거운 물통이 있습니다. 소스에 부어주면 바로 수프로 바뀌는 마법. 수프로도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맛있습니다. 신주쿠 쇼핑센터 뉴우먼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 커피 맛이 괜찮습니다. 기분 좋은 산미와 깔끔한 맛이 특징인 커피입니다. 디저트는 가장 인기 메뉴 호지차 치즈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이 케이크 딱 봐도 부드러워 보이죠? 실제로 먹어보면 촉촉하니 맛있습니다. 호지차 소스도 뿌려봤는데 케이크에 무슨 방수 코팅을 했는지 스며들지 않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소스는 꼭 끼얹어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홍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환장할 맛입니다. 카페를 나와 시부야의 상징 스크램블 교차로에 왔습니다. 두 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시부야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건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지구 올스타 전하는 줄. 시부야의 분위기를 한껏 느끼다 보니 어느덧 밤이 드리웠습니다. 오늘 저녁은 스키야키입니다. 일본을 여러 번 와봤지만 제대로 된 스키야키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주문한 칵테일을 마시면서 판이 달궈지기를 기다립니다. 스키야키 먹기 전 입가심하기 좋은 샐러드도 나옵니다. 맛은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스키야키 먹는 법은 한글 설명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에 배고픔 제 맘도 모르고 평온이 있는 달걀이 있습니다. 뚝배기를 깨줍시다. 건방진 달걀을 교육해주면 노른자 말고 주황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내용물이 나옵니다. 잘 섞어줍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일본 상급 소고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때깔 죽이죠? 고기를 건네주시고 바로 불판 위에 달콤한 설탕눈을 내려주십니다. 혈관들도 눈을 떼지 못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설탕이 녹은 팬 위로 고기를 올려줍니다. 소고기로 탕후루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까? 라는 생각을 가지며 설명서에 나온 대로 한쪽 면만 열심히 구워줍니다. 어느 정도 색이 나면 바로 스트라이프 아니 소스 샤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익은 소고기를 달걀에 푹 담가 한입 하면 진짜 미쳤습니다. 일본어가 그냥 절로 나오는 마성의 맛. 요번에도 달걀에 푹 담가 밥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짠은 국룰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도 국룰입니다. 두 개가 합쳐졌는데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기 때문에 잠시 등한시했던 채소도 신경 써줍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고기 추가. 솔직히 여기 고기 너무 좋아요. 요번에는 고기 채소 같이 여긴 따로 디테일하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맛있어요.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스키야키 잘 먹고 유명한 미야시타 공원 산책을 했습니다. 장소도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가 좋더군요. 귀여운 로봇도 있으니 꼭 한번 와보세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 아이돌 팀도 봤습니다. 친절히 인사해 주셔서 같이 인사했습니다. 대박나시길. 어느덧 3일차가 됐습니다. 오늘은 긴자에 있는 식당을 갈 겁니다. 오늘의 메뉴는 아침에 먹기 부담 없는 돈가스입니다. 일본 분위기 물씬 나는 오픈 키친입니다. 뭔가 소스통들도 일본스럽네요. 주문 받자마자 바로 돈가스를 만들어 주십니다. 엣지 있게 차를 홀짝거리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돈가스를 기다립니다. 음료가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콜라 따르는 거 보면 뭔가 기분 좋지 않나요? 전 뭔가 좋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어쨌든 완벽히 따르기 성공. 그건 그렇고 제로콜라 병으로 된 건 처음 보네요. 돈가스는 겨자, 소스, 소금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음식 인서트를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일단 등심에 소금을 먼저 찍었습니다. 바로 한 입 먹어보면 소금의 짭짤함과 등심의 고소함 맛있습니다. 안심도 먹어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안심이 더 제 취향이었습니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게 아주 제 스타일입니다. 정신 차리고 뒤늦게 인서트를 찍었습니다. 대략 이런 구성으로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식 된장국. 바로 한입 해주면 튀김의 기름짐이 바로 해소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허겁지겁 먹은 것 같습니다. 최고의 돈가스집은 아닐 수 있지만 후회하지 않을 돈가스집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먹고 소화 겸 긴자 유니클로에 왔습니다.
여긴 옷이 날아다니는군요. 무려 12층까지 있습니다. 옷이 아니라 사람이 날아다니면서 봐야 될 것 같은 규모입니다. 12층에는 살면서 처음 본 유니클로 카페가 있습니다. 주로 와이프 따라와서 지친 남편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날아다니는 옷들은 붙잡힌 남편들의 빠져나간 영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불하시길. 요즘 한국에서도 유명한 소금빵 맛집 팡 매종을 왔습니다. 기본 소금빵뿐만 아니라 멜론 소금빵, 고구마 소금빵 다양하게 있습니다. 줄은 금방 줄어서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전 기본 멜론, 고구마 구매했습니다. 구매 완료한 빵을 못 참고 바로 먹어봤습니다. 담백하니 맛있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일본스러운 곳을 고르라면 100이면 100 이곳을 고를 겁니다. 바로 아사쿠사입니다. 옛 일본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건축물과 현대의 느낌이 어우러져 매력적인 곳입니다. 나카미세 거리 상점가가 유명한데 늦게 가서인지 다 문을 닫은 게 아쉽습니다. 거리를 지나오면 센소지절에서 운세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넣고 흔들어 제껴줍니다. Shake it, shake it. 그리고 막대 하나를 뽑아주세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뽑은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힌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면 끝. 이게 뭐라고 왠지 긴장되더라고요. 오, 대길이다. 나머지는 일본어라서 못 알아보겠으나 대길이면 좋은 내용이겠죠. 이런 건 믿지 않지만 기분이 좋긴 하더군요. 안 좋은 걸 뽑으면 여기 묶으면 된다고 합니다. 좋은 기분으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몬자야키 전문점입니다. 몬자야키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좀 재밌는 게 셀프로 만들어 먹는 식당입니다. 일단 셀프고 나발이고 맥주로 목을 적셔줍니다. 주문한 명란치즈 몬자가 나왔습니다. 아작을 내줍니다. 그리고 도넛 모양으로 만든 후 반죽을 부어주면 끝입니다. 비주얼이 마치 다계피 치즈로 조금 가려줍니다. 별 차이는 없네요.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은 썩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래도 먹어봤습니다. 맛도 썩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김치전 반죽 맛입니다. 이게 미완성의 미학일까요? 제가 이 맛을 알기에는 아직 미식을 모르는 걸까요? 뭐가 됐든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눌어붙어서 누룽지처럼 된 거는 먹을만 했습니다. 급하게 구원두수 오코노미야키를 시켰습니다. 기름 두르고 잘 섞은 반죽을 부어줍니다. 모양도 이쁘게 잡고 노릇하게 익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으면 냅다 뒤집기. 깔끔하게 안 뒤집힌 부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수습해 줍시다. 그리고 소스를 발라줍니다. 이런 색이 나올 때까지 발라주세요. 마요네즈도 듬뿍 뿌려줍니다. 그리고 가스오부시, 파슬리까지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바로 한 입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어쩌면 몬자야키의 역할은 오코노미야키를 더욱 빛내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세상에 괜히 있는 건 없다는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사쿠사의 밤은 아름답습니다. 빨간색이 매력적인 아즈마바시 다리, 그와 대비되게 푸른빛을 뽐내는 스카이트리, 아사히 본사에서 만든 황금색 똥까지. 사실 맥주 거품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전 요번 일본 일정 중에 아무것도 안 한 저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좋은 것의 실체가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여유와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 뒤엔 언제나 변수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성만 젖어 있었는데 결국 다 젖어버린 일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가 오는군요. 요즘 지구 날씨가 이상합니다. 여름인데 기온이 초겨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왜 이러나 싶어서 일단 고기부터 먹기로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인 철판 스테이크와 햄버거 스테이크입니다. 종업원분께서 좋은 소 한 마리를 구매했다고 고기가 좋을 거라 얘기해 주셨는데 기대를 품고 햄버거 먼저 먹어봤습니다. 딱 깔끔한 햄버거 맛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밥 무제한입니다. 스테이크도 먹어보겠습니다. 추성훈님처럼 밥도 와구와구 먹어줍니다. 전 개인적으로 스테이크가 더 맛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런치로 먹으면 더 저렴한데 할인 가격으로 먹으면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스타벅스에서 일본 한정 메뉴 망고 프라푸치노를 마시고 일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